안녕하세요. 장호경제학교 장호박사입니다. 오늘은 경제의 가장 기본 원리인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이나 부동산 어떤 투자를 하기 이전에 그 균형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 것을 알아야 이 가격이 비싸다 싸다 혹은 지금 거품이 끼어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권투 선수가 팔 힘이 센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하체가 더 강합니다. 하체가 견디지지 못하면 오랫동안 스파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골프도 마찬가지죠. 팔로 치는 것 같지만 하체가 버텨줘야 비거리가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튼튼해야 그 위에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고 또 지어갈 수 있는 거죠. 바로 이게 경제의 원리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가장 하체 역할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부동산에 있어서 공급자는 누굽니까? 집을 공급해주는 사람, 건설업자가 되겠죠. 또 정부에서 LH공사를 통해서 또 주택을 보급하기도 하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뭡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놓는 것.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는 것, 파는 것도 공급이 되겠죠. 수요적인 측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집을 사는 쪽.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었습니다. 100%가 넘었는데 집 없는 사람이 전 인구의 한 40%가 됩니다. 40% 가운데서 전체 월세나 전세로 이렇게 살고 계시겠죠. 이게 바로 수요청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이 수요청에서 돈이 없으면 영원히 이불도 못 사는 겁니다. 그럼 이 수요청에서 보니까 능력이 되면서 또한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집을 사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 또한 투기 세력이 바로 수요가 되겠죠. 그래서 이 수요와 공급의 가격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매수 심리 지수가 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 많이 밑으로 내려간 상태에는 수요청보다도 팔려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가격대가 예전에 비해서 비교적 하락하는 겁니다. 자, 그럼 주식에 있어서 공급은 누가 할까요? 공급은 바로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 사람, 팔 때, 매도자가 공급자가 되겠죠. 두 번째로는 신규로 상장하는 회사입니다. 주식회사가 상장한다는 의미는 내 회사를 공개적으로 다 드러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장한 회사가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투자자들이 그 주식을 매수를 할 때 일정 부분은 자본금으로 그 회사로 들어갑니다. 자금 조달의 목적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이익을 위해서 투자를 하지만 어떤 데 기여를 하냐면 그 회사의 자금 조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본시장의 돌아감으로 인해서 경기가 활성화되고 그 회사가 잘 발전한다 그러면 GDP는 올라가고 국민 생활에 기여를 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공급자는 그러한 측면이고, 그럼 수요, 매수청은 누구냐? 저희들 같은 개인 투자자나 아니면 법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처럼 2차 전지 시장, 전기차가 확대됨으로 해서 2차 전지가 수요가 많이 늘 거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이 많이 요즘 인기가 있죠. 그 다음 챗GPT라는 게 나가서 AI 기반으로 시스템을 운영을 할 때 보면 메모리 반도체 많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하면 또 반도체의 수요가 많이 예상을 되겠죠. 그러한 주식의 수요가 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급은 일정한 거죠. 공급은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일정한 주식 수가 정해져 있고 또 새롭게 신규 상장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주식 수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유상증자니, 무상증자니 한 조금 어려운 용어가 있습니다만 여기는 주식 수를 좀 늘리는 거죠. 자, 그래서 주식 수를 좀 늘린다 이렇게 되면은 예전에 100이 있을 때보다 120이 되면 희소성이 좀 없어지기 때문에 조금 악재로 어떤 판단이 돼서 주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죠. 그러나 무상증자 이런 건 조금 다른 면입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공급이 일정하기 때문에 수요에 의해서 주식은 움직일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주식 시장에도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적절하게 적용이 되더라 이겁니다. 다음에 유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가도 바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균형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자,
유가는 크게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생산지가 미국산 WTI하고 그 다음에 북해산 브랜드 U, 그 다음 중동산 두바이 U,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게 바로 중동산 두바이 U고 우리나라 수입의 한 70에서 8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쉽게 말하는 이 크루드 오일 원유값, 기름값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이 기름값과 주가는 또 묘하게 또 일치가 합니다. 경기가 굉장히 하강하고 불경기일 때는 유가가 쭉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장이 잘 돌아가지 않고 자동차도 많이 다니지 않고 수출 수입도 잘 하지 않으니까 그걸 선적한 배도 잘 다니지 않는다 이러면 기름 쓸 일이 별로 없겠죠. 그 유가도 같이 떨어지고 주가도 같이 떨어집니다. 경기가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경기가 점점 회복될 시기가 되면 유가가 점점 상승하며 주가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만큼 기름 쓰일 일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나 얼마 전처럼 경기가 좋지 않은데도 유가가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기현상도 있기는 있습니다. 경제는 가장 공식적으로 1+1은 2다 이런 경우는 없고요. 굉장히 외래적인 상황도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2020년 4월 달을 기억하십니까? 팬데믹 막 시작되고 전 세계적으로 공포가 확산되었을 때 길거리에 차가 지나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럼으로써 주유소 기름을 넣으면 기름값이 굉장히 쌌죠. 좋아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제 침체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는 거죠. 그때 점점 이제 각국의 부양 정책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유가는 점점 올라갔습니다. 몇 달 전에는 아주 120불까지 올라간 적이 있죠. 그렇게 너무 또 올라가도 안 되는 겁니다.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유가는 60불에서 한 70불 사이에 이렇게 있을 때가 좋을 때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같은 경우에는 수요층이 있을 때 지금처럼 매수 하던 심리가 굉장히 저하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때 공급이 어떻게 오나 한번 살펴볼 수 있죠. 내 지역의 입주 물량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공급과 수요 사이에서 내가 적절하게 집을 살 시기인가 아닌가 이렇게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주식시장에 보니까 주로 수요 중심이더라. 공급은 어느 정도 우리가 물량을 알 수가 있잖아요. 발행된 주식이 있고 그 다음 또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할 때 늘어난 수량을 알 수가 있으니까 선호하는 주식,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주식이 어떤 주식인가 이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더라. 유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고요. 자,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그 다음에 발품을 많이 파셔야 돼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발품이 아니라 요즘에 인터넷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가 널려 있고요. 최근에는 AI가 나와 있죠. 유명한 챗GPT라는 거. 제가 한번 사용해 보니까요. 정말 사람과 대화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정치에 대한 것도 세 가지로 정확하게 요약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 10분 경제를 통해서 1년 동안 지식을 많이 쌓아가시면 1년 후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겁니다. 자,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